감기의 가장 흔한 합병증인 중이염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제는 오늘 감기의 다른 합병증들, 결막염, 부비동염, 연골염, 늑막염, 폐렴, 천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성 부비동염은 어떻게 생길까요? 눈이 있고 상악동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코와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우리가 부비동염이라고 그럽니다. 배출구가 이렇게 있는데 감기가 걸려서 배출구가 좁아지고 막히게 되면 빠져나가지 못한 체액이 고이게 되고 체액에 세균이 침범하여 감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중이염과 생기는 과정이 비슷하게 됩니다. 이 부비동은 어린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천천히 만들어지게 되죠. 1개월, 1년, 2년, 6년, 10년 나이가 천천히 들수록 부비동이 천천히 만들어집니다. 어린이는 어른처럼 부비동이 완전히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균성 부비동염이 그리 자주 생기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성인에서도 세균성 부비동염은 과잉 진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비동염은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며 항생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 잘못된 개념은 초록색 점에 초록색 콧물이 나오면 세균성 부비동염이라 생각하는 것인데, 초록색 콧물이나 가래는 골수세포형 과산화수소 마일로프록시다제라는 효소에 의해 생기는데, 이 효소는 세균성 감염과 바이러스 감염 모두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성 감염에서도 초록색 콧물이나 가래를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록색 점액이라고 항생제를 써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성이나 세균성이나 얼마든지 초록색 점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감기가 10일 이상 지속되면 항생제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항생제를 너무 남용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감기는 10일에서 2주 이상 지속이 됩니다. 진정한 세균성 부비동염의 증상은 상당히 심한 부비동 부위의 통증, 두통, 발열, 그리고 코를 통해 진득거리고 악취가 나는 콧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세균성 부비동염이 생겼다면 항생제가 필요하고, 되도록이면 관찰을 하면서 서포티브 케어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폐렴은 어떻게 생길까요? 폐렴이란 말 그대로 폐에 감염이 생긴 것입니다. 역시 중이염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 시작하게 됩니다. 어린이가 감기에 걸리면 점막이 부어오르고 점액이 많이 생기고, 그 점액이 기관을 타고 내려가 폐로 흘려 들어가는데, 점액이 너무 많이 생기면 폐에서 자연적으로 점액을 배출시키는 기능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폐 속에 체액이 고이고 그 체액에 세균이 침입하여 감염을 일으키면 세균성 폐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균성 폐렴은 보통 감기를 앓은 후에 생기게 됩니다. 어린이가 감기에서 천천히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다가 갑자기 활력이 떨어져 놀지 않고 축 처지고 기침이 아주 심해지고 마치 먼 거리를 달리기라도 한 것처럼 숨쉬기를 힘들어합니다. 증상이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최대한 빨리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부비동염과 마찬가지로 폐렴도 반드시 세균에 의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보행성 폐렴, 워킹 뉴모니아라고 해서 마이코플라즈마라는 세균에 의해 전형적인 양상과 달리 가벼운 폐렴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폐렴들은 대개 세균성 폐렴만큼 심하지는 않습니다. 세균성 폐렴은 항생제를 써야 하며 입원이 필요하거나 심지어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폐에 많은 양의 체액이 고이거나 아예 고름접이 생겨 생명이 위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때 발견하기만 하면 입원하지 않고 자주 병원에 들러 경과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통원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폐렴은 항생제가 필요 없지만 산소 등의 보조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보행성 폐렴은 마크로라이드라는 계열의 항생제를 써서 치료하지만 요즘은 내성이 생겨 골치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세균성 결막염은 어떻게 생길까요? 이제는 짐작이 가겠지만 세균성 결막염이 생기는 과정도 중이염과 비슷합니다. 어린이가 감기에 걸리면 코가 막히고 점액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점액 때문에 평소 눈에서 눈물이 배출되는 통로인 눈물관이 막히게 되고, 그러면 점액과 눈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눈 속에 점점 많이 쌓이게 됩니다. 이 점액에 눈물에 세균이 침입하며 감염을 일으키면 세균성 결막염이 생기게 됩니다.
세균성 결막염은 빠른 속도로 심각한 상태까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항생제 전문액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제약회사들은 갑빈산 신제품 안약을 거의 정기적으로 출시하지만 보통은 옛날에 나온 값싼 항생제 안약도 잘 듣습니다. 결막염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결막염도 역시 부비동염이나 폐렴과 마찬가지로 세균이 아닌 바이러스에 의해 생길 수도 있고 알레르기에 의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바이러스성 결막염은 세균성 결막염보다 훨씬 많고 이 경우에는 항생제 한 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감기와 마찬가지로 약을 쓰지 않아도 7에서 10일 정도 지나면 저절로 좋아집니다. 알레르기 결막염 매우 흔하지만 일반적으로 2세가 넘은 어린이에게 생기게 되고 알레르기 결막염은 항히스타민 안약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바이러스성 결막염과 알레르기 결막염에 별 생각 없이 또는 세균성 감염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 안약을 처방하는데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결막염이 생기면 세균성, 바이러스성 알레르기를 구분하지 않고 항생제 안약을 처방받아 오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값비싼 약을 구입해야 할 뿐 아니라 불필요하게 항생제를 쓰게 됩니다. 세균성 결막염은 반드시 치료해야 합니다. 세균성 결막염이 바이러스성 결막염이나 알레르기 결막염과 다른 점은 분비물이 아주 많이 생겨 거의 1시간에 한 번꼴로 닦아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바이러스성이나 알레르기성 결막염에서도 눈곱이 끼지만 대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닦아내면 되는 정도이지 세균성 결막염처럼 하루 종일 닦아내야 할 정도로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세균성 결막염의 증상은 눈 주변 피부가 벌겋게 부어오르는 것입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하루가 다르게 나빠집니다. 따라서 결막염이 생겨 빠른 속도로 나빠질 때는 바로 의사를 만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늑연골염 감기에 걸린 후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는 일은 상당히 흔합니다. 갈비뼈와 흉골 사이의 관절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늑연골염이라고 합니다. 늑연골염은 감기에 흔한 염증성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늑연골염은 지금까지 설명한 폐쇄성 합병증과 달리 우리 몸의 배출관이 점액으로 인해 막혀 2차적으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직접 관절강 내를 침입하여 염증을 일으키거나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한 나머지 관절강에 염증이 생겨 나타나는 합병증입니다. 흉통, 즉 가슴의 통증은 상체를 움직이거나 관절강에 압력이 가해지면 언제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감기와 마찬가지로 늑연골염 역시 무리하게 움직이지만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좋아집니다. 통증과 불편감이 심하다면 이부프로펜이나 아세트아미노펜 등 진통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늑막염. 늑막염은 흉통을 일으키는 염증성 합병증 중에 늑막염이 있습니다. 늑막염이란 우리 폐를 이중으로 둘러싸고 있는 늑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늑막은 폐를 둘러싼 비닐봉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숨 쉴 때 폐가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윤활작용을 해줍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폐를 둘러싼 두 겹의 막이 서로 매끄럽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감기 바이러스가 늑막을 침범하면 두 겹의 막이 맞닿은 면이 사포처럼 변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숨을 내쉬거나 들이쉴 때 뾰족한 것을 찌르는 듯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집니다. 감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증상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집니다. 통증과 불편감이 심하다면 이부프로펜이나 아세트아미노펜 등 진통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천식은 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유전적인 소인을 가진 사람이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심각한 합병증으로 천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천식은 매우 복잡한 질병으로 제대로 설명하려면 차가운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짧게 요약해 보면 기관지염이나 모세기관지염처럼 천식도 기본적으로 기도의 질병입니다. 천식을 유발하는 요인은 많지만 가장 흔한 유발인자는 감기입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침입하면 천식 환자의 기도는 금방 염증이 생기고 점액이 많이 분비되며 이로 인해 숨이 가빠지고 쌕쌕 소리는 소리가 나면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호흡곤란이 생기면 숨을 들이쉴 때 코 양쪽이 넓게 벌어지고 가슴 근육들이 안으로 쑥 들어가는 등의 증상이 동반됩니다. 기관지염이나 모세기관지염은 누구나 걸릴 수 있지만 천식은 보통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많아 대개 엄마나 아빠에게 천식이 있습니다. 천식과 모세기관지염, 기관지염은
모두 기도가 좁아지는 병으로 증상이 비슷하고 경험이 많은 의사도 구별하기 힘든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천식 치료제는 천식 증상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기관지염이나 모세기관지염에 있으면 큰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천식 치료제는 대부분 안전하므로 증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기 위해 시험 삼아 써보는 것도 합리적이고 임상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좋은 효과가 나타나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도움이 되는 약을 찾아냈다는 건 기쁜 일이지만 어린이가 천식일 수도 있다는 반갑지 않은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천식약을 썼을 때 반응이 신통치 않다면 그 반대가 되겠죠. 네, 천식이 아니라는 사실은 기쁜 일이지만 당장 천식을 누그러뜨릴 약이 없다는 것은 또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스페이스와 함께 천식약 흡입제를 사용하는 법입니다. 어린이에서 흡입용 천식 치료제를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뷸라이저라는 기기를 사용하는 법과 스페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스페이스는 휴대하기도 쉽고 돈이 덜 들며 시간도 덜 걸린 번호 일반적으로 네뷸라이저보다 편리하지만 두 가지 방법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에서 흡입제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스페이스를 사용하여 약물이 폐 깊숙한 곳까지 전달되도록 연무 형태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스페이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상당량의 약물이 입속에 남게 되어 원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청소년이나 성인은 스페이스 없이 흡입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방약물과 구조약물, 조절제, 스테로이드 흡입제는 조절제라면 정상경과제는 알부테롤, 레보알부테롤 같이 정상경감제입니다. 천식약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방약물과 구조약물입니다. 구조약물로 가장 많이 사용된 약물은 알부테롤인데 다양한 상품명으로 출시됩니다. 가장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제제는 레보알부테롤입니다. 두 가지 모두 기도 근육을 이완시킴으로써 기도를 확장시켜서 숨쉬기 편하게 해줍니다. 보통 이런 효과는 4시간 지나면 사라집니다. 예방약물도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스테로이드 흡입제입니다. 예방약물은 천식 발작을 예방하기 위해 증상이 없더라도 매일 사용합니다. 천식약은 피부가 햇빛에 심하게 거슬리는 경우 사용하는 약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방약물은 선크림과 비슷하고 쌕쌕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사용해야 되므로 결국 폐를 보호하려면 증상이 없더라도 매일 써야 합니다. 선크림과 다른 점은 쌕쌕거리고 시작한 뒤에는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조약물은 이미 피부가 햇빛에 거슬린 뒤에 바르는 알로에베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쌕쌕거리는 증상이 시작되는 후에 이를 가라앉히기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알로에베라처럼 알부테롤도 어린이가 정상적으로 숨쉬게 될 때까지 필요할 때마다 사용해야 합니다. 정상 호흡을 할 수 있게 되면 다시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는 예방약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선크림을 바른다고 항상 피부가 걸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천식 예방약물을 쓴다고 해서 언제나 천식이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방약물을 부지런히 사용하면 천식 악화 횟수가 줄어들고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것만은 기억합시다. 부비동염은 중이염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 시작됩니다. 부비동염은 바이러스성이 대부분이고 항생제를 쓸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균성 폐렴은 감기로 인해 생기고 활동이 감소하면 기침이 심하고 숨쉬기 힘들어하게 됩니다. 결막염은 대부분 바이러스며 항생제를 쓸 필요가 없고 세균성 결막염은 계속 닦아내야 할 정도로 분비물이 많이 생기면 눈지가 붉게 부어오릅니다. 세균성 결막염에는 오래전부터 써왔던 값싼 항생제 약도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늑연골염과 늑막염은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 생긴 염증성 합병증이고 휴식을 취하면서 진통제를 쓰게 됩니다. 유전적 소원을 가진 사람은 감기 바이러스에 천식이 유발될 수 있으면 이때는 증상을 조절하고 예방하는 약물이 투여가 필요합니다. 자, 감기 바이러스의 합병증으로는 염증성 합병증과 폐쇄성 합병증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호흡기의 어느 부분을 침범하느냐에 따라 비염, 바이러스성 인두염, 바이러스성 부비동염, 그룹, 후두염, 기관지염, 모세기관지염, 바이러스성 폐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호흡기 바깥쪽에 있어도 늑연골염, 늑막염, 바이러스성 결막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 점액이 많이 생기고 점 배출관이
막히는 경우 폐쇄성이죠. 중이염, 세균성 부비동염, 세균성 폐렴 혹은 세균성 결막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기 바이러스가 유전적 소원을 지닌 사람을 침범할 경우 천식 발작을 일으킬 수 있고 다행히 천식 발작을 예방하고 조절할 수 있는 많은 약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신중하고 실력 있는 의사는 언제 치료를 해야 하고 언제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기다려야 될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천식 치료제와 항생제는 적절하게 사용하면 어린이의 건강을 지켜주지만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